안녕하세요. 마음심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미소포니아가 다른 정신적 질환과는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과 질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불안증, 폭식증, ADHD, 조현병, 치매, 제가 다루어 봤던 정신질환의 종류만 해도 한 20여 가지 가까이 될 것 같고, DSM, 그러니까 미국 정신과 질환 분류 매뉴얼 상에 있는 질환을 모두 합하면 수백 가지 되겠죠. 이러한 질환들이 분류가 될 때, 그냥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특성을 가진 것끼리 카테고리화돼서 이제 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묶는 이유는 유사성을 가진 질환끼리 분류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치료법의 유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질환들의 구분이라든가 감별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포니아에 있어서도 다른 정신적 문제들과 유사성이 연구가 돼서 이 질환을 예를 들어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게 해야 이게 적절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연구가 논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소포니아 환자들 42명, 그러니까 표본은 조금 적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다른 질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같이 시행을 해서 그 통계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쭉 한번 읊어드리면, 우울증 쪽이 같이 나온 사람이 3명, 공황장애 1명, ADHD 2명, 뚜렛장애 2명. 뚜렛장애라고 하면 틱장애가 심한 경우를 뚜렛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염려증 1명, 강박증 1명,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강박성 인격장애가 2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모광이라는 증상, 발모광은 자기 머리를 잡아 뜯는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 뜯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피부를 긁어내서 막 피가 나고 이런 질환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개는 일종의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불안장애, 이 두 불안장애가 각각 2명, 1명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한두 명씩 나타난 질환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대상 수가 적긴 하지만 42명 중에 무려 22명에게 강박성 인격장애 성향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강박성 인격장애라는 이제 정신 질환이라기보다는 성격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게 장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심한 질환이 있나, 어떤 문제인가 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한 문제는 아니고, 이 상황을 자아동질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 자체를, 강박적인 자기 성격 자체를 자기 자신의 일부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 거고,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온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것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이제 이런 인격장애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사람들이 좀 정신병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은 있지만, 실제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치료하는 치료법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질환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특성,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강박성 인격장애를 잘 나타내주는 특성 같은 경우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더 자세하게 한 8, 9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완벽주의. 그러니까 일의 어떤 결과, 어떤 능률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세부 과정,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져올 때 이걸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세부 과정에 쓸데없는 능률을 저해하는 세부 과정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을 과도한 완벽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강박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적인 활동, 돈을 버는 활동, 의미가 있는 활동이 아니면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 쓰임새도 없는데도 낡은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꽤 많죠. 세 번째, 도덕적인 윤리적 가치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꼭 지켜야 되긴 하지만 신호등 같은 걸 예를 들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신호를 굉장히 너무 철저하게 지킨다거나 아무도 없는 길에서 신호등을 꼭 지켜서 건넌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자신과 타인에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런 강박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돈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그 성격적인 특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병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저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이 그 질환별로는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서 카테고리화 되어 있지만 조현병처럼 의식이 아예 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처럼 아예 의식 자체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불안이나 우울을 느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을 후회하거나 어떤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리가 없는데도 무언가를 예상해서 불안해하는 것, 일종의 예기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우울이나 불안을 가져다 주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의식에 장애가 있는 정도의 정신병이 아니라면 결국에 과거나 미래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미소포니아 치료라든가 다른 치료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포니아에 있어서도 저희 경험상 보면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소포니아가 심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나는 어떤 소리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소리가 아직 나지 않는데도 날까봐 불안해하는 심리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소포니아는 불안과 관계가 조금 더 깊은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